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중국 구이저우 성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가 개통됐습니다. 이름은 화장협곡대교, 높이 625m, 프랑스 에펠탑의 2배를 넘고 서울 롯데월드타워보다 70m나 더 높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구의 균열을 잇는 다리라며 자국의 건설 기술을 과시했지만 영국 더타임즈는 이 다리를 불안한 토대 위의 세계 최고 높이 다리라 평가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지방정부의 빚더미와 구조적 경기 침체의 짙은 그림자가 깔려 있습니다. 화장협곡대교는 길이 2,890m, 주경간 1,420m 규모로 협곡 양쪽을 단 2분 만에 잇습니다. 교량 위에는 유리 엘리베이터, 전망 카페, 번지점프대까지 설치돼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구이저우 성은 험준한 산악 지형 때문에 도로 건설이 어려워 오랫동안 경제 발전이 더뎠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리와 터널, 고속철을 집중적으로 건설했으며 그 결과 세계 최고 높이 다리 10개 중 절반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 경쟁은 화려함의 뒤편에 위험한 재정 구조를 남겼습니다.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경제 성과를 과시해야 승진할 수 있는 체계 속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단기간의 성장 지표를 위해 돈을 빌리고 갚는 문제는 다음 임기자에게 넘기는 방식이 반복된 것입니다. 장부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부채까지 포함하면 중국의 전체 부채는 GDP의 약 1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국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갚을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세금을 낮춰 기업 활동을 독려하려 하지만 그만큼 정부 수입은 줄어듭니다. 이미 재정 여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더 많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펌프 프라이밍 정책을 쓰기도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역설은 다리로 인해 지역 발전이 아닌 인구 유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입니다. 교통이 편리해질수록 젊은 인재들이 청두나 광저우 같은 대도시로 떠나기 쉬워집니다. 지역은 인프라를 남기고 사람을 잃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갑작스러운 붕괴보다는 일본식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30년처럼 중국도 개혁이 지체된다면 완만한 하락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인공지능 같은 첨단 산업이 미래를 이끌 산업으로 꼽히지만 대부분 대도시에 집중되고 고용 유발 효과가 낮아 지방의 회생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 그 위에선 중국의 자부심은 확실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그 아래로 흐르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빛과 불안의 강입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분석에서 러시아군이 현재 속도로 진격을 계속할 경우 우크라이나 전역을 완전히 점령하는데 108년이 걸릴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러시아는 올 봄 대공세 이후 확보한 영토가 전체의 0.4%에 불과하며 그 대가로 최대 140만 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의 첫 반격이 끝난 2022년 10월 이후 전선이 사실상 고착 상태에 있다며 최근 30일간의 진격 속도로 계산하면 러시아가 이미 병합을 선언한 루한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4개의 주를 완전히 점령하려면 2030년 6월까지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역을 완전히 장악하려면 추가로 103년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자체 메타 추정치를 근거로 2022년 2월 전면 침공 이후 올해 1월까지 러시아군의 사상자는 64만에서 87만 7천 명, 이 중 사망자는 최대 22만 8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10월 기준으로 이 수치가 약 60% 증가해 총 사상자는 98만에서 143만 명, 사망자는 최대 48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전쟁 전 60세 미만 남성 인구의 최대 1.2%가 전사한 수치로 우크라이나 측 피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전선 변화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피해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며 감시 기술과 정밀 타격 무기의 발달로 인해 대규모 돌파는 자살 행위가 되었고 소규모 침투만 가능한 전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전쟁은 장기 소모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이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공세를 지속한다면 우크라이나 방어선보다 러시아의 전쟁 경제가 먼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계약병 보너스가 대폭 삭감됐습니다. 예컨대 러시아 사마라주는 한때 360만 루블, 약 6,300만 원이던 군 복무 계약 일시금을 40만 루블, 약 7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양측이 모두 승리를 주장하면 된다며 판단은 역사가 내리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위치에서 전쟁을 멈춰야 한다며 이미 너무 많은 피가 흘렀다. 더는 총격도, 죽음도, 막대한 비용 낭비도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내 성인들이 위로의 말로 가장 상처받는 표현은 당신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요.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상우울증학회가 지난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1,1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7%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상처가 됐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남성 270명, 여성 925명이 참여했으며 30에서 39세 응답자가 41.6%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간단한 우울증 선별 문항에서 40.8%인 488명이 우울증이 의심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은 일반인보다 대부분의 위로 표현을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요 라는 말에 상처를 받았다는 응답이 우울증 의심군에서 86.9%였던 반면 비우울증군은 68.8%에 그쳤습니다. 너무 예민한 것 같으니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힘내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하면 나아질 거예요. 등도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반면 80% 이상이 위로가 됐다고 답한 말들은 달랐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을 때 말해요. 언제든 들어드릴게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도 괜찮아요. 치료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라는 등 공감과 수용의 메시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두드러졌습니다. 여성은 우리는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어요. 당신의 기분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할게요. 라는 등 공감 중심의 표현에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반면 남성은 같은 문장에 대해 중립적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 허연 교수는 우울증 환자에게 조언이나 비교보다 조건 없는 지지와 공감, 감정 수용이 큰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의로 건넨 말이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문을 주도한 김영식 서울 아산병원 명예교수는 이번 결과는 언어적 위로의 효과가 성별이나 우울증 정도에 따라 다름을 보여준다며 상대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한 맞춤형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단순한 조언보다 공감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표현이 진정한 위로라며 우리 사회가 감정적으로 더 세심한 언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25개국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인식조사에서 한국이 가장 낙관적인 나라로, 미국이 가장 비관적인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올해 상반기 발표한 AI에 대한 글로벌 태도 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AI 이용이 늘어나는 데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묻는 질문에 한국인의 16%만이 우려가 크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25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반대로 기대가 크다고 응답한 한국인은 22%였으며 61%는 우려와 기대가 비슷하다고 답했습니다. 기대 의견이 우려보다 높은 나라는 한국과 이스라엘 두 곳뿐이었습니다. 인도, 나이지리아, 튀르키예 등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비슷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우려가 우세했습니다. 조사에서 가장 비관적인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인의 절반은 AI 확산이 우려스럽다고 답했고 기대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10%에 그쳤습니다. 그 뒤를 이탈리아와 호주, 브라질, 그리스, 캐나다가 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균을 내면 우려 34%, 중립 42%, 기대 16%로 집계됐습니다.
우려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청년층보다 고령층에서,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AI 규제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자국 정부와 유럽연합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불신이 뚜렷했습니다. 자국에 대한 신뢰, 불신 비율은 55%대 32%, EU는 53%대 34%로 신뢰가 우세했으나 미국과 중국은 불신이 더 높았습니다. 또한 AI 관련 이야기를 많이 접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젊은 세대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50세 이상 응답자 중 AI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답한 비율은 6%로 25개국 중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세계 6개 지역 25개국에서 18세 이상 성인 2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뉴스 더 개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